구독과 좋아요는 물음표 채널에 대한 호의입니다. 경쟁 우위 전략.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에서 진입장벽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라내어 우선적으로 집중함으로써 마이클 포터의 접근 방법을 단순화한다. 이 책의 목적은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소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들을 다루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창출하는 원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경쟁을 하면 수익률은 낮아지고 경쟁자에게 밀려 사업을 접게 될 수 있다. 컴퓨터 제조사들을 봐라. IBM은 컴퓨터 시장에서 철수했고 DLL, 삼성, 애플, HP 등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컴퓨터 제조사 중 누구도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없다. 상품 간의 기술 차이는 없고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컴퓨터 스펙을 꼼꼼히 따지고 가성비를 따져 구매한다. 반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없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경쟁자도 없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창출하는 원리는 시장에서 지배 기업이 됐고 시장이 자유 경쟁 시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지배 기업이 되고 자유 경쟁 시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은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다. 이 원리를 모르는 기업은 자신의 경쟁 우위, 진입장벽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준다. 시장은 2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경쟁 우위가 있는 시장인가 없는 시장인가. 경쟁 우위가 없는 시장은 자유 경쟁 시장이다. 전략은 단 하나다. 운영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서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방법뿐이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다. 만약 경쟁 우위가 있는 시장이라면 단 한 개의 지배 기업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한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단 한 개의 지배 기업이며 그들은 위의 그림에서에 해당한다. 경쟁 우위를 잘 관리하면 된다. 만약 자신의 기업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 중이라면 우아한 탈출을 하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단 한 개의 지배 기업이 아니라 정도의 지배 기업이 있다면 에 해당하며 지배 기업인 경쟁사와 서로 협조하는 편이 좋다. 쉽게 말해 단합이다. 단합은 불법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단합 모해 없이 암묵적으로 단합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전략, 전술을 제시한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이런 시장에 해당한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과거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서로의 이익만 갉아먹었다. 그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조하던 때는 양측의 수익률이 모두 상승했다. 우리는 전략이란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전략은 사실 전술이라고 지적한다. 전략은 시장 내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지배 기업인 시장에 내가 새로 진입하려 할 때 상대가 취할 대응을 고려하는 게 전략이다. 책에서는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도구를 판매하는 로우스와 홈디포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로우스가 지배적인 지역에 홈디포가 진입할 때 진입 퇴출 게임의 트리 구조를 활용하여 로우스 반응에 따른 양사의 이익 변화를 예측한다. 생산성 높이고 신제품 출시하겠다는 것들은 전략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혼자 하는 행위는 전술이다. 마케팅에서는 차별화를 매우 강조한다. 경쟁 우위 관점에서 볼 때 차별화는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을 눈에 띄게 만드는 단계, 시장 진입까지 유효하다. 만약 차별화를 통해 진입한 시장이 자유 경쟁 시장이라면 곧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차별화 내용을 베껴서 더 싸게 만드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다. 또 다른 기업이 차별화를 들고 시장에 계속 진입할 것이다.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사업은 접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차별화만 고려해선 안 된다. 지속 가능성, 즉 무엇으로 경쟁 우위를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오픈마켓이 아닌 모바일 종합 쇼핑몰 1위는 쿠팡이다. 오프라인 상거래 1위 이마트는 쿠팡이 있는 모바일 쇼핑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저귀 전쟁을 했었다. 이 시장에서 쿠팡이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마트가 아무리 큰 기업이고 막대한 자본이 있어도 쿠팡이 경쟁 우위를 지녔다면 공략할 수 없다. 진정한 경쟁 우위란 단지 3가지 유형이 있다. 공급, 수요, 규모의 경제. 쿠팡에게는 이 3가지 중 한 가지가 있는가?
기업에서 신규 시장 진출과 M&A 할 때 간과하는 점들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다. 이 책에서 지적한 사항을 고려하거나 언급하는 이를 보지 못했다. 여러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쟁 양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닝스타의 페토시가 쓴 책 경제적 해자의 심화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해자에서는 어떤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경쟁 우위 전략에서는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산업 내에서 경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이다. 경쟁은 기업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쟁 우위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 기업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원가 경쟁력이나 브랜드, 아니면 그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다. 소비자들에게 경쟁자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경쟁 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번성한다. 이러한 경쟁 우위는 저절로 생겨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쟁 우위 기업이 잘못된 전략을 사용해서 그 우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자신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전략이라고 표현한다.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구조 자체가 완전 자율 경쟁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압도적인 상위권에 위치한 기업이 없다. 완전 자율 경쟁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면 이어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게 된다. 경쟁이 심해지면 최초에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던 기업도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수익률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며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은 수익률이 낮게 유지된다. 그 어떤 기업도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경쟁 우위를 갖춘 기업의 속성이다.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는 원가 우위, 독점권과 특허로 인한 경쟁력, 경험의 축적이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습관 및 전환 비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락인 효과, 대체재의 부재가 있다. 규모의 경제는 고정비 효과로 인해서 단위 생산 단가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경쟁 우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경쟁 우위가 있을 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가 나왔던 실제 사례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이해하기 수월하다. PC 시장에서 애플의 전략, 당연히 실패한 전략, 즉석 사진 시장에서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싸움,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들이 등장한다. 성장하는 시장과 쇠퇴하는 시장에서의 경쟁도 알려주고 있어서 단순히 과거의 기업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펼쳐지는 산업 내의 경쟁을 평가해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흔히 성장하는 시장의 1등 기업은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하다는 의미는 경쟁자가 진입하기 좋은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경쟁 기업이 매출을 성장시키기 그만큼 쉽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가 정체 혹은 하락할 때보다 고정비를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시장이 1조에서 2조가 되는 산업이 있다고 하자. 1등 기업은 시장 점유율 50%의 매출에 고정비는 1,000억, 경쟁 기업은 점유율 10%의 고정비 1,000억이라고 생각해보자. 시장이 1조일 때는 1등 기업의 매출은 5,000억에 고정비가 1,000억이 되므로 고정비를 제외한 이익은 4,000억이다. 경쟁 기업은 매출 1,000억에 고정비가 1,000억이므로 버는 돈은 없다. 그런데 시장이 2조가 되면 1등 기업의 매출은 1조, 고정비 1,000억이므로 이익은 9,000억으로 증가한다. 경쟁 기업은 매출이 2,000억에 고정비가 1,000억이 되어서 이익이 1,000억이 된다. 절대적인 이득 자체는 1등 기업이 커졌지만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규 진입한 경쟁 기업의 이익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 경쟁자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보다는 니치마켓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는 것이 가장 좋다. 니치마켓은 확장성에 제약이 있으므로 기존의 메인 플레이어가 존재한다면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점유율을 올리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산업에 소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협조를 한다면 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한쪽이 배신을 한다면 경쟁하는 기업 모두 다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미국의 소매 유통기업인 로우스와 홈디포의 경쟁을 매트릭스로 표현하였다. 각 기업이 가격을 $115와 $105로 했을 때 A, B, C, D 상황에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표시하였다. A 상황인 두 기업 다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는 서로 $200의 이득이 있다. B, C 상황은 두 기업 중 한 기업이 $105로 가격을 내리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내린 기업이 상대 기업보다 수량을 더 많이 팔 수 있어서 A 상황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린 기업은 큰 손해를 입는다. D 상황이 최악인데 두 기업 모두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손해를 본다. 죄수의 딜레마는 B, C에서 시작하여 D로 진행되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A 상황이 되면서 끝이 난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펩시가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코카콜라는 애써 무시를 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펩시가 커지고 나서야 코카콜라는 대응을 했는데 결국 지금은 공존하는 단계가 되었다. 굳이 펩시를 몰아내기 위해서 비협조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펩시를 몰아낼 때까지 코카콜라가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크게 된다. 적당히 경쟁하면서 서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판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상호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다. 진입 퇴출 게임은 수익성이 매력적인 어떤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는 때에 이루어지는 경쟁의 유형이다. 위의 죄수의 딜레마가 가격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진입 퇴출 게임은 생산량과 생산시설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경쟁에서는 매트릭스 구조로 표현을 하고 진입 퇴출 게임에서는 트리형 구조로 경쟁 상황을 나타낸다. 로우스와 홈디포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소매점이다. 로우스가 높은 점유율을 가진 한 지역에 홈디포가 신규 매장을 내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 경쟁자가 진입을 하면 기존에 있던 기업은 받아들이거나 맞대응을 할 수 있다.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공존을 하게 되며 맞대응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신규 경쟁자가 저항하거나 진입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업은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으며 기존 기업이 가장 적은 피해를 보는 것은 경쟁자를 몰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기업의 절대적인 피해는 적을지 몰라도 경쟁자가 받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적다. 기업의 규모 자체가 차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설프게 공격을 했다가 저항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기업의 입장에서는 뼈 아프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 진입하는 기업을 받아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도 굳이 공격을 받을 것 같으면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없다. 후퇴를 하든 저항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이 있는 새로운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진입해야 한다. 기존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훼손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갈 의도가 없다는 것을 어필해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도 조금 실려 있다. 현금 흐름 할인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위의 방식으로 기업을 평가한다. 경쟁 우위라는 것은 자산을 투입해서 투입한 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나오는 자산 가치는 투입한 자산이 아무런 추가 이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으로의 가치가 없으므로 당장 시장에서 청산했을 때의 가치인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수익력 가치는 현금 흐름 할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이 가지는 경쟁 우위를 분석해서 투입한 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이득이 수익력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성장 가치는 경쟁 우위의 지속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추정이 많이 들어가며 해당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의 자산 가치, 수익력 가치, 미래 성장 가치를 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적절한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경쟁 우위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경쟁 우위 전략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물음표 채널에 대한 호의입니다.